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그럼 먼저 2022년 7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자, 월운세 살펴보기 전에 원숭이띠 분들은 올해가 삼재가 들어오는 첫 해네요. 이 삼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질환이나 형제 자매 간의 불화와 갈등도 좀 주의해야 되고, 도난이나 분실 같은 뜻하지 않은 손재수나 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한 관제 구설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삼재 시기에는 본인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통상 말과 행동에 좀 주의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금전거래도 좋지 못하고, 또 문서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그렇게 유리하지 못하다 하니까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재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믿을 가치가 있다, 없다, 아니면은 미신이다 등등 갖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삼재 기간 동안에 고생을 한 분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판단이겠지만은 조금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7월달 월운세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천살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뜻밖의 사건들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환경적으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재지변에 준하는 태풍이나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나 중풍이나 언어 장애 아니면 이별수 같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상황에 좀 순응하는 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에 순응하면서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뜻을 따라 가지고 자신의 신분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살운에서는 윗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아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7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7세, 67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원숭에 속하십니다. 12원성으로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지만은 투지는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사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르고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일에서 조금씩 부침도 따르고 손재수가 따르기 쉽지만은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유해져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시비나 구설수에 주의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불화와 갈등이 잦아 가지고 조금 힘든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부침이 따르기 쉬운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으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9세, 79세 되시는 분들,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원숭에 속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원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세주와 같은 그런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속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원성은 묘지에 속합니다.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는 일에서 중단 사태도 오기 쉽고, 또 폐쇄적 성향도 나타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물심양면으로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지만은 수성의 기운을 보내는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설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정신적인 분야에서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공부나 기도, 수양 같은 이런 일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지키기 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재물관리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1세 91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운성에 속하십니다.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으로 양지에 속하네요.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기운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금전적인 혜택이나 다소간의 행재수도 따르는 안정된 기운으로 부모,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주변의 보살핌도 크지만은 모든 일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하는 일이나 직장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세 103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세운성에 속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림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대기란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사업도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 승급 등의 명예가 상승하는 운이라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운성에 속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죄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같은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추진하던 일에서 조금씩 부침이 따르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급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씩 어려운 환경에 속할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들 간에 서로 도우고 보살피는 우애와 우정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7월달 한 달 동안에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1일날 6회살의 원진이고요. 13일도 같은 경우이고 25일도 역시 6회살의 원진입니다.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일 수도 있겠고,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는 이 6회살 기운에서는 집안에서도 막히거나 답답한 부분이 많게 될 수 있겠고, 들어는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크게 손재수가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잔병치레로 인해 가지고 혼자 격리되거나 위축된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스스로 마음 조금 다잡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일 날입니다. 급살의 육형이고요.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급살의 육형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급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압류나 구속, 세무조사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바깥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하루이니까 손재수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일 날입니다. 연살의 방합이고요. 그럼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31일도 역시 연살의 방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게 방합이 함께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살이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을 동작하게 되면은 끼가 있는 분들은 배우나 가수 같은 연예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데이트나 소개팅, 미팅 같은 이런 기회도 많아지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0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22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루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는 좋은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성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승진 같은 명예도 따를 수 있겠고, 특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되는 좋은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재물도 풍부하고 미혼자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알선으로 배필을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2일 날입니다. 역마살의 충이고요. 24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에 의해 가지고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 수에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를 수 있겠고,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별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대인관계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7월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